멘트. 산다는 일이 무엇을 이루는 일이 아니듯이 시 또한 무엇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나는 시로서 현실적인 무엇을 이룰 생각은 없다. 그래서 가능한 한 시를 쓸 때 잘 써야지 하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면 오히려 시가 잘 써지지 않고 시를 망칠 때가 많다. 더구나 인생을 잘 살지도 못하면서 시만 잘 쓸 생각을 하면 그건 잘못이다. 지금 잘 살지 못하는 대로 시도 지금 잘 쓰지 못하는 대로 그냥 둬야 한다. 그래야 시와 나의 관계가 편안해지고 평화로워진다. 정호승 시인의 말입니다. 자, 오늘은 묘사와 진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수사법을 익혀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시를 쓰려면 쉽게 써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전부 끄집어내서 활용하려는 그 욕심은 버리고 우선 가장 필요한 시 작법을 활용해서 시를 한번 써봅시다. 시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묘사와 진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염두에 두고 시를 써봅시다. 시가 쉽게 써질 것입니다. 자, 시는 묘사로 시작해서 진술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묘사와 진술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묘사와 진술은 시를 구성하는 방식 혹은 시의 언술 형식과 관련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시적 언술의 특성과 구조 모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는 묘사 혹은 진술로 풀어나갈 수가 있으며 이들 안에 화자, 비유, 리듬, 어조 등 모든 하위 시적 언술의 요소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묘사와 진술도 각각 그 세 분류씩 나누어서 총 6분류로 물론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만 묘사란 무엇이고 진술은 무엇인가만 알고 써도 시가 거뜬히 써집니다. 묘사란 그려내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묘사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것입니다. 대상의 현상이나 성질, 인상 등을 감각적으로 그려내는 것을 묘사라고 합니다. 그럼 진술은 무엇인가요? 대상의 현상이나 성질, 인식 등을 직접 묘사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들려주듯이 드러내는 것을 진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찰서에 가면 흔히 진술서를 쓰라고 말합니다. 진술이라는 것은 이처럼 직접 묘사를 하지 않고 들려주듯이 말하는 것 아니에요? 있는 사실 그대로. 그래서 다시 말해서 묘사는 대상의 현상이나 성질, 인상을 감각적으로 그림 그리듯이 그려내는 것을 말하고 진술은 그것들을 직접 상대방에게 들려주듯이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시는 이 두 방법이 알맞게 어우러져서 그 모습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왜 묘사와 진술이 중요한가? 묘사와 진술을 아는 것이 바로 시의 틀을 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에서의 묘사와 진술은 시적 자인 화자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바로 인식 주체는 1인칭인 나를 말합니다. 자, 이 설명만으로는 확실히 감을 못 잡았을 때 우리가 실제로 시를 보면서 설명을 해보면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시 한 편을 볼까요? 동시조, 까치. 책 응원을 하나 봐요. 337 박수를 어디서 배웠을까? 꼬리를 흔들어대며 책. 자, 이 까치를 보고 묘사한 것이 바로 책. 이 말은 전부 까치가 하는 행동이죠. 까치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쓰면 묘사가 됩니다. 그걸 이제 시인이 가지고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진술이 돼요. 응원을 하나 봐요. 이거 시인의 말 아닙니까? 또 어디서 배웠을까? 이건 진술이에요.
자, 묘사하고 진술이 구별이 되죠. 자, 또 똑같은 까치라는 제목의 시 하나를 더 봅시다. 길바닥에 말라붙은 벌레, 까치가 그걸 먹고 멋지게 날아간다. 저런 걸 먹고 저렇게 신이 날까? 예, 이것은 첫 번째 여는 묘사하고 두 번째 여는 진술이에요. 왜? 첫 번째 여는 까치 행동 그대로, 그 다음에 진술은 화자가 보고 느낀 그대로. 이래서 묘사와 진술로 구성이 되는 것이 시다, 그런 얘기예요.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촛불을 켰다. 빨강색 신호등이다. 어둠은 멈춰라. 자,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 예언은 묘사고 두 번째 예언은 진술이 되죠. 이상 세 편의 쉬운 시를 읽어보면서 묘사와 진술을 쉽게 구분할 수가 있죠. 우리도 이렇게 묘사와 진술만으로 쉽게 시를 쓸 수가 있겠지요. 시를 쓸 때 먼저 묘사할 것을 생각하면은 시가 솔솔 풀립니다. 그 다음에 그 묘사한 것을 진술로 시인의 생각을 담으면 돼요. 자, 그럼 다음 시 한 편 더 살펴봅시다. 산 29. 햇빛 부스러지는 아침, 금낭화 속에서 기어나오는 7 점박이 무당벌레. 하, 요놈이 어젯밤 산을 그렇게 울렸구나. 자, 이 간단한 시에서도 봅시다. 1년은 묘사고 2년은 진술이죠. 1년은 한 폭의 그림을 떠오르게 하고, 2년은 화자의 느낌과 생각을 상대방에게 들려주듯이 드러낸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고 묘사와 진술을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묘사가 중심이 되었는가, 진술이 중심이 되었는가를 판단하는 것 뿐입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만나는 대상이 많습니다. 인간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고 경치일 수도 있습니다. 만나는 대상에서 느끼는 것을 가슴 속에다 그려봅시다. 그 만나는 대상에 대해서 생각한 것을 가슴에 대고 속삭여 봅시다. 이때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대상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 인식한 대상을 그려보는 것이 묘사의 시작입니다. 인식한 대상에 대해서 속삭여 보는 것이 진술의 시작입니다. 구태여 길게 묘사하고 길게 진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줄의 문장이 오히려 좋은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을 본 후에 곧바로 느끼고 곧바로 생각하는 직관, 대상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보는 습관을 들이면 돼요. 이것이 바로 대상 인식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또한 묘사는 진술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깊은 울림이 있는 시의 대부분은 잘된 묘사에다가 진술을 넣는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면 누구나 시를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시는 묘사와 진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또 한편 시를 살펴봅시다. 저기 바다는 묘지처럼 배를 부풀리고 해변의 때 찔레꽃은 바다새처럼 떨어진다. 그대 바다로 오라. 누구나 바다에 닿지는 못하지만 옷 벗은 사람을 만나리라. 오기원의 바다에 닿지는 못하지만의 전문입니다. 위 시의 첫 연은 직유법을 동원한 묘사입니다. 그리고는 둘째 연에다 진술을 끌어와 가지고 한 편의 시로 완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라는 것은 이렇게 묘사와 진술이 효과적으로 어우러졌을 때 좋은 시가 탄생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럼 이 어우러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진술과 묘사의 어울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봅시다. 진술형의 시에도 묘사가 사용이 됩니다. 시적 진술을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 서경적 요소나 서사적 요소나 심상적 요소가 필요할 때나 대상을 구체화해서 들려주고 싶을 때 묘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진술이나 묘사만으로 이루어진 시는 없습니다.
주로 묘사형 문장에 진술을 섞어 쓰는 것이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자, 예시 한 편을 또 봅시다. 옛 마을을 지나며 김남주, 찬설이 나무 끝을 나는 까치를 위해 홍시 하나 남겨둘 줄 아는 조선의 마음이여. 자, 짧은 시 한 편이죠. 이 시는 김남주 시인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시라고 스스로 선택한 시라고 그래요. 자, 이 시는 사행 31자밖에 안 된 짧은 시지만은 말 그대로 찬설이 내린 늦가을이나 초겨울 시골 마당의 그 감나무 끝에 남겨둔 까치밥 홍시 하나는 참으로 넉넉한 그 나눔의 미학이었습니다. 자본의 논리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오늘날 까치에게 홍시 하나 남겨둘 줄 아는 그 조선의 마음이 그려지는 시입니다. 묘사와 진술이 교묘하게 호응을 하는 이 시는 참으로 가슴에 와닿는 명시죠. 이 묘사와 진술을 이렇게 어울리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서정시입니다. 자, 이러한 넉넉한 서정이 그립죠. 이 시를 읽어보면. 자, 다음 또 한 편을 보겠습니다. 묵화 김종삼. 물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자, 이 묵화란 시, 이건 묵화이기 때문에 원래 묵화로 그려진 한 폭의 그림이지요. 실제로 시인이 본 광경은 동양화의 한 풍경입니다. 이걸 시로 객관적 묘사로 표현한 시지요. 자, 힘겹게 하루를 넘긴 발등이 부은 할머니가 같은 처지에 있는 소잔등에 손을 얹고 있는 세계는 그야말로 삶의 적막과 따스한 사랑이 느껴지게 하면서 성스러운 분위기마저 자아내게 합니다.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이 절제된 표현을 한번 느껴보세요. 제목이 묵화로 되어 있는 이유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죠. 그야말로 묘사형의 시는 절제된 감정과 언어가 빚어내는 가시화된 이미지를 생명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시는 바로 그 점을 상기시키는 시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묘사와 진술,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묘사와 진술에 대한 시 한 편씩 지어봅시다. 모란시장에서 고두석. 빛 좋은 과일을 고르기 위해 오늘 또 시장을 한 바퀴 돌다 보니 어느새 파장이 되었네. 남들이 다 골라가 버리고 이제는 몇 개 안 남은 못생긴 과일들 고르다 보니 한결같이 나를 닮았네. 1년과 2년은 묘사이고 3년은 진술로 구성되어 있죠. 묘사와 진술의 전형적인 형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묘사와 진술로 표현하면 한편의 좋은 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